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누가 왔나? 그러게, 아침 일찍 누구지? 엄마, 나 상 차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좀 봐줘. 제 말에 인터폰으로 확인하던 엄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뭐야, 현우가 왔네. 현우 씨가 왔다고? 제가 물었지만 마음이 급했던 것인지 대답도 하지 않고 엄마 몸놀림이 빨라져 있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렸고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꽃향기가 가득해졌어요. 어머, 이 꽃 좀 봐라. 너무 예쁘다. 현우 씨가 아침 일찍 웬일이야? 오늘 어머님 생신이시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왔지.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꽃을 건네드리자 엄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꽃을 보니까 소윤이 아빠 생각이 나네. 엄마, 좋은 날 왜 그래? 그러게 말이야. 내가 주책을 부렸네. 이렇게 예쁜 꽃을 선물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한걸요. 참, 아침밥 안 먹었지? 네, 아침부터 꽃집 가서 꽃 찾고 하다 보니까 아직 못 먹었습니다. 잘 됐네. 그렇잖아 또 소연이가 내 생일상 차려준다고 미역국도 끓이고 불고기도 하고 그랬거든. 얼른 가서 밥 먹자고. 엄마가 남친 손을 잡고 식탁에 앉았는데요. 여전히 꽃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을 때는 꽃을 좀 내려놓지. 너무 예뻐서 그렇지. 정말 예쁘지 않니? 그렇네. 정말 예쁘긴 하다. 그럼 내가 꽃병에 담아올게. 그럼 그래 줄래? 엄마에게서 꽃을 받아서 꽃병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았는데요. 또다시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꽃 때문에 완벽한 생일이 됐어. 정말 고맙네. 엄마,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도 끓이고 불고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알았어. 둘 다 너무 고마워. 그날은 엄마 얼굴에 빙긋이 미소가 돌았습니다. 사실 대학 때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엄마는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모님은 사이가 좋아도 너무나 좋았거든요. 아빠가 퇴근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공원으로 산책을 다니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로 인해 아빠는 회사가 끝나면 곧장 집에 오기 바빴습니다. 혹시나 불가피한 약속이 생기게 되면 맛있는 간식을 사서 오시거나 가끔은 꽃도 사서 들고 오시곤 했어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그러던 중 회사 선배 소개로 현우 씨를 만나게 됐는데요. 현우 씨는 아빠처럼 자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빠가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빠를 참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1년도 되지 않아 엄마에게 현우 씨를 소개했는데요. 역시나 엄마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가 꽃을 하나를 안고 찾아온 모습에 엄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를 한 뒤 남친이 예약했다던 식당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에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쩜 하는 행동이 네 아빠를 정말 많이 닮지 않았니? 그러게, 예의도 엄청 바르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아까 현우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현우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던데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 말이 사계절은 만나봐야 한다고 하길래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지. 사람이 참 괜찮은데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현우네 부모님 만나보고 와봐. 현우 씨 보니까 부모님도 괜찮을 것 같던데 뭐. 제 말에 엄마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더니 역시나 어찌나 반겨주시고 잘해주시던지
이런 분들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고 안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현우네 부모님은 뭐라고 해? 네가 마음에 든대? 오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놀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현우 씨네 가족들은 생선이랑 해산물을 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회부터 랍스터까지 준비한 거 있지. 랍스터까지 준비를 했단 말이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더라고. 그러면서 시종일관 예쁘다고 하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니까. 다행이다. 혹시나 아빠 돌아가신 걸로 뭐라고 하고 그러진 않았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집도 많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현우 씨네 부모님은 그런 분들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현우 씨네 집에서는 되도록 빨리 결혼하길 바라시더라고. 근데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이제는 엄마도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모도 있고 정수 삼촌네도 있어서 외로울 틈도 없어. 네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정수 삼촌 부부가 좀 많이 도와줬니?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니까. 순간 엄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사실 아주 오래전 우리는 조금 오래된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 빌라 건물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으로 돌아가시기 전 우리 부모님에게 그 빌라 건물을 남겨주셨다고 했으니까요. 비록 지방이긴 했지만 그 빌라는 5층짜리로 5층은 우리가 거주했고 다른 층은 모두 세를 줬습니다. 그중 4층에 정수 삼촌네 가족들이 거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정수 삼촌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월세도 자주 밀리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다네요. 4층 도영이네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그냥 둬도 되는지 모르겠어. 정수 삼촌네 첫째 아들이 도영이였기에 부모님은 도영이네 집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내자 아빠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네요. 도영이네 또 형편이 안 좋으니까 밀리는 거겠지. 고생하면서 애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자고. 혹시 당신 월세 빨리 내라고 닭달한 거 아니지? 닭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제 닭볶음탕 했잖아. 그거 나눠 먹으려고 가져다 주면서 봤더니 도영이 엄마 표정이 영 안 좋길래 걱정돼서 그렇지. 거기다 며칠 전에는 도영이 엄마 아빠가 말다툼다고 그러길래 영 걱정이 돼서 말 꺼내본 것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안 주고 자꾸 미루는 모양이야. 그래서 도영이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래? 그럼 빨리 회사를 옮기던지 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야 도영이 아빠도 당장 회사를 옮기고 싶겠지. 근데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밀린 월급을 못 받았다잖아. 그러니 그 돈은 받고 옮겨야 하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혹시 월세 가지고 닥달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우리야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편히 사는 거니까 좀 베풀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 아빠가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네요. 그 모습에 엄마가 불만스레 대답했고요. 암튼 혼자 착한 척은 다 한다니까. 나도 뭐라고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월급을 그렇게 못 받으면 집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걱정이네. 그럼 내가 오며 가면서 음식 좀 가져다 주고 할게. 그래주면 도영이네 가족한테 힘이 되겠지. 나도 도영이 엄마 아빠가 모진 사람들이면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워낙 착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모질게 할 순 없잖아. 좋은 일 하면 나중에 다 돌려받기 마련이니까 당신도 좋은 마음으로 잘 챙겨줘. 아빠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기에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반찬도 나눠주고 그랬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도영이 오빠가 울면서 동생이 아프다며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놀란 엄마가 급히 도영이 오빠를 따라갔더니 감기에 걸린 하영이가 열이 많이 나더랍니다. 도영이 오빠네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기에 놀란 엄마가 급히 하영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데리고 집에 왔다는데요.
도영이 오빠네 엄마가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네요. 하영이 데리고 병원에 가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어딜 다녀온 거야?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사실은 도영이 아빠가 월급이 안 나오니까 급한 대로 막노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급하다 보니까 도영이한테 맡기고 갔는데 하필이면 하영이한테 감기 기운까지 있었나 보네요. 이제는 제가 하영이 데리고 갈게요. 도영이 오빠네 엄마가 눈물까지 훔치면서 말을 했다는데요. 엄마가 조용히 달랬다네요. 하영이 잠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재울게. 그건 그렇고 하영이 아빠는 괜찮은 거야? 다리를 좀 다쳤는데 한동안 입원을 해야 한대요. 그럼 도영이 엄마가 병간호도 해야 할 텐데 도영이랑 하영이는 당분간 우리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도영이랑 하영이를요? 우리가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아니,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도영이 오빠네 엄마가 눈물만 떨구고 있자 엄마가 조용히 달랬다네요. 도영이 엄마,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그런 거잖아. 돈이 있으면서 월세를 안 주면 잘못된 거겠지만 없어서 그런 걸 어쩌겠어. 힘들 때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시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 들었지? 그럼요. 참 좋은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이 건물 주시면서 야박하게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천천히 갚도록 해. 엄마 말에 도영이 오빠네 엄마가 눈물만 흘리다 가셨고 도영이 오빠와 하영이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당시 도영이 오빠네 아빠 병원비를 우리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영이 오빠네 아빠, 그러니까 정수 삼촌과 숙모는 우리 부모님에게 참 잘했어요. 나중에는 형편도 좋아져서 작은 기사식당을 시작했는데 평소 숙모 음식 솜씨가 뛰어난 편이었기에 금방 입소문이 났고 그 바람에 돈도 꽤 많이 벌었지만 정수 삼촌 가족들은 그 뒤에도 우리 집 4층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바쁠 때는 엄마도 식당 일을 돕기도 했기에 오히려 친척보다 더욱 가깝게 지냈어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엄마는 이모 다음으로 정수 삼촌과 숙모를 의지한 채 지냈습니다.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마치 아빠 친형제처럼 도와주셨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 생신을 잊지 않고 정수 삼촌과 숙모가 저녁에 집에 오셨어요. 물론 엄마가 반색을 하며 맞아주셨고요.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요? 오늘 형수님 생신이신데 당연히 찾아뵈야죠. 형님 대신해서 꽃을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정수 삼촌이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꽃을 드렸는데요.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소윤이 남자친구가 다녀갔어요. 아, 그때 이름이 현우라고 했던 그 친구요? 예,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마치 소윤이 아빠가 보내준 사람 같다니까요. 나중에 두 사람한테도 인사시킬게요. 저희한테도요? 정수 삼촌이 놀란 채 엄마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우리 소윤이 작은 엄마 작은 아빠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인사시켜야죠. 그럼요. 우리가 작은 엄마 작은 아빠인데 우리도 봐야죠. 세 분이 한동안 웃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동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두 분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보니 남자친구가 워낙 잘했기에 휴대폰 사진첩에 사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진을 보던 삼촌과 숙모도 연신 감탄을 했어요. 인물도 훤한 게 아주 잘생겼네요. 그렇지. 우리 예비 사이가 얼굴도 잘생겼다니까. 실물이 훨씬 나으니까 나중에 보고 놀라지 말라고. 형님, 사위 자랑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꼭 팔불출처럼 그러고 있네. 암튼 내가 예비 사위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럼요.
숙모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한동안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두 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두 분은 기사식당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뒤 상가도 하나 분양받아서 보리 굴비집을 시작했는데요. 음식 솜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그 식당도 얼마 안 가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식당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야 할까요? 대기줄이 길다 보니 혹시나 방해가 될까 싶어 우리도 식당에는 자주 가질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삼촌과 숙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 씨, 전에 우리랑 가족처럼 지내는 삼촌이랑 숙모가 계시다고 했잖아. 엄마가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그럼 당연히 괜찮지. 날짜는 그분들한테 맞출 테니까 말만 해. 남자친구가 워낙 흔쾌히 대답을 했기에 날짜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삼촌과 숙모가 식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는데요. 워낙 잘 되는 식당이었기에 오히려 말하기가 꺼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해야 할까요? 삼촌과 숙모에게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러 가기 일주일 전쯤 두 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일하러 안 나갔어? 두 사람 웬일이야? 형님,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며칠 전에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둘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고민을 하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소윤이 남자친구가 다녀갔어요. 소윤이 남자친구라면 현우가 다녀갔단 말이야? 예, 아무리 봐도 그 사진 속에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더라니까요. 두 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면 다녀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신기하긴 하네. 형님, 그렇게 태평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숙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에 엄마 제가 놀라서 두 분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숙모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숙모 말에 의하면 그날 남자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다는데요. 남자친구를 딱 보던 순간 낯이 익어서 숙모가 예약자 이름을 확인해 봤더니 김현우로 예약이 되어 있더랍니다. 처음 예약자 이름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누구인지 선뜻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름을 되뇌이다가는 삼촌에게 물었다네요. 여보, 저기 저 사람 얼굴 자세히 봐봐.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누굴 말하는 건데? 저기 저 젊은 남자 말이야. 숙모가 삼촌에게 자세히 말해준 모양인데요. 얼굴을 보던 삼촌이 놀라서 물었다네요. 잠깐만, 예약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현우라고 적혀 있는데 당신도 낯이 익지? 당연히 낯이 익지. 저번에 형수님이 소윤이 남자친구 사진 보여줬잖아. 보니까 소윤이 남자친구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소윤이 남자친구. 어쩐지 보자마자 눈에 익더라니. 이제야 기억이 나네. 그럼 아는 척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됐어. 손님으로 온 건데 우리가 아는 척하면 서로 난처하지 않겠어? 그냥 모르게 서비스나 더 주고 말자고. 곧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날 가서 말 꺼내면 되잖아. 알았어. 그럼 소윤이 남자친구니까 특별히 내가 음식 가지고 들어가야겠다. 글쎄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그런다. 당연히 아는 척은 안 하지. 그냥 모른 척 음식 가지고 들어가서 집안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소윤이면 우리 조카나 마찬가지인데 나쁠 게 뭐가 있겠어. 그럼 티나지 않게 조심히 행동해. 삼촌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고 숙모가 모른 척하고 남자친구 가족들이 있는 룸에 음식을 직접 가지고 들어갔다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선 숙모가 음식을 세팅하고 있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을 꺼냈다네요. 그래서 현우 너는 결혼식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마. 소윤이뿐만 아니라 소윤이네 엄마도 이미 나한테 넘어와서 곧 결혼식 날짜 잡자고 할 거야. 그럼 집도 하나 해주고 그러겠지? 들어보니까 소윤이네 아빠가 남긴 재산이 꽤 많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윤이 엄마가 일을 안 해도 저렇게 풍족하게 살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부터 해. 엄마,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저번에 소윤이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30평대로 집 하나 정도는 소윤이네 엄마가 해준다고 했다나 봐. 남자친구가 자랑스레 말을 했다는데요.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가 불만스레 버럭 외쳤다네요. 뭐? 겨우 30평대를 해준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 우선은 말이 그렇다는 거고 바로 해달라고 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살면서 야금야금 뜯어내야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애 때문이라도 이혼한다는 말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조금만 참고 있어봐. 지금도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환장하겠구만.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데요. 숙모는 음식을 세팅하고 밖으로 나와서 문 밖에서까지 엿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내 얼굴 하나로 저런 여자 만난 거면 그 정도는 참고 기다려야지. 그 정도도 못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인 내가 엄마 아버지를 배신하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집안에 남자가 없다 보니까 두 모녀가 조금만 잘해줘도 그냥 혹한다니까. 하긴 내가 소윤이 SNS에 들어가서 걔네 아빠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가능했던 거지만 이 모든 게 내 노력 덕분 아니겠어? 사실 얼굴만 놓고 봐서는 우리 아들 인물이 많이 아깝긴 하지. 당연하지. 우리 집이 부자면 절대 그런 추녀랑 결혼할 생각이나 했겠어. 엄마도 알다시피 그동안 내가 만난 여자들이 다들 미스코리아 뺨치는 그런 미모들이었잖아. 한마디로 우리 집안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앞으로 나한테 충성하면서 살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데요. 혹시 몰라서 숙모가 녹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네요. 근데 너 그 연예인 지망생 걔랑은 헤어지긴 한 거야? 아, 다빈이? 내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우선은 그냥 만나고 있어. 그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단 말이야? 나 정도 얼굴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거기다 다빈이는 내가 결혼해도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너 그러다 소윤이 걔한테 걸리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빨리 결혼식 올리고 임신부터 할 생각해. 네가 다빈인가 뭔가 하는 애를 만나든 말든 상관없지만 소윤이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알았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번에 내가 명품백 말한 거 있잖아. 그거 하나 사줄 수 있지? 내 친구들이 다들 부잣집 며느리 본다고 난리도 아니거든. 근데 친구들 만나는 그런 자리에 이제는 명품백 하나 정도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옷도 쫙 빼입고 가. 그래도 되는 거야? 소윤이네 엄마가 죽으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내 거가 되는데 당연하지. 전에 살던 그 빌라 있잖아. 거기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모양이더라고. 이제 엄마 팔자도 활짝 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남자친구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다네요. 사실 처음에는 숙모의 말이 믿겨지지 않아서 잠시 정신이 멍한 상태였는데요. 곧 숙모가 녹음된 것을 들려줬고 들어보니 남자친구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엄마도 사색이 된 채 외쳤으니까요. 세상에나 정말로 현우 목소리네. 저도 처음에는 아니길 바랐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소윤이 이름이 거론되길래 확실하다 싶더라니까요. 한마디로 이놈이 우리 돈 보고 우리 소윤이한테 접근했던 거였구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우리도 당일날 어찌나 놀랐던지 고민하다가 이제야 찾아온 거예요. 소윤아, 너 당장 그놈이랑 헤어져. 이 인간이 말이야. 지금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다잖니.
그때 당시 심장이 쉴 새 없이 뛴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그토록 순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결국 다음날 삼촌과 함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고 헤어짐을 통보했는데요. 삼촌이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윤이 앞에 코빼기도 비추지 마. 소윤이 앞에 나타났다는 소리 들리는 순간 니놈 집구석 아주 아작내버릴 참이니까. 삼촌 말에 전남친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더니 말했습니다. 저 다빈이 그 여자랑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지금부터 니놈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소윤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니놈도 알다시피 우린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을 사던 변호사를 사던지 해서 니놈 낯짝 비추는 순간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명심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순간 전남친이 화들짝 놀란 채 그곳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삼촌의 말이 무섭긴 했던 모양으로 전남친에게서 2번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엄마가 마음을 다잡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나쁜 놈은 빨리 잊도록 해. 그러게 말이야. 그날 녹음된 거 듣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 삼촌이랑 숙모한테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네 아빠 말이 딱 맞았던 것 같아. 아빠 말대로 항상 베풀면서 살았더니 이렇게 돌아오잖니. 엄마가 볼 때는 네 아빠가 하늘에서 걱정이 돼서 널 지켜준 게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놈이 그 많은 식당 중에 그 식당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결혼했을 테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이래서 살면서 항상 선의를 베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까. 정말이지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준 게 확실하다. 엄마 말을 들으며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오셨기에 그 복이 제게 돌아온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며칠 전 삼촌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전남친 이야기가 나와 또다시 다들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러다 문득 세상에 이런 일도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